근데 지난 주말에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올려드린 그 김아랑 또 곽윤기 선수 뉴스 택배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고양신문 뉴스체크 2월 넷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됐습니다. 10대 공약 분석해 드리고요. 신청사 설계 당선작 조감도를 좀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고양시 재택치료가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두역 상가 건물 지금도 내려앉고 있다라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경기지사 불출마를 표명했습니다. 고양시 출퇴근 환경 확인해봤더니 거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아직은 썰렁합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 착공했습니다. 포크레인이 파헤친 공릉천 하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지난주 15일부터 고양시 곳곳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리마다 일제히 현수막 내걸렸고요. 또 11명의 후보자들 사진을 담은 선거 벽보도 동시에 이렇게 나붙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고양시 거리에서 만난 각 당 선거운동의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첫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건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반면에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경제 분야 공약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양신문 3면 특집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주교동에 새로 들어서게 될 고양시청 신청사,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그 작년 12월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에 당선작을 낸 나우 동인 건축사무소의 정태용 대표를 고양신문이 만나봤습니다. 또 14개월 동안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덩치가 큰 이런 단일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된 여러 개의 건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상상을 하시면 여러 개의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대학 캠퍼스,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청사하고 가장 다른 점이 그 점이죠. 네. 예, 이제 조감도랑 배치도, 건물 배치도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가장 중앙에 중앙 정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쓰는 건물이 3개예요. 조감도를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두 개씩이 사실은 2층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 덩어리를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건물을 쓰고, 그 다음에 시청 바로 좌측에 있는 건물이 고양시 의회 건물, 그 옆으로는 모빌리티 허브라는 약간 새로운 개념의 건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5개의 동이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허브. 네.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 아닌가요, 그 건물? 네, 맞습니다. 예. 모빌리티 허브라고 이게 이제 주차장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예. 여기를 행사장 또는 회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가변적으로 다용도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여러 개인데 각 건물의 1층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됐다. 1층에 있는 주요 커뮤니티 공간을 보면은 뭐 민원실, 그리고 도서관, 은행, 편의점, 그리고 생태식물원, 북카페, 직장 어린이집, 장난감 도서관, 이런 게 각 건물마다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예. 주민들이 뭐 주말뿐만이 아니라 휴일이든 또는 주중에든 이렇게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시청을 만드는 게 이번 설계의 기본 컨셉입니다. 네, 이제 이번 설계 당선작의 전체적인 컨셉,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제는 시청을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서 가는 뭐 이런 시청을 좀 만들겠다. 요게 이제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공간 외에도 생태 정원, 또 농장 가든, 스포츠 플라자, 또 작은 공연장, 이런 것들이 그 야외 공간에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됐다. 지금은 이제 공모장만 당선된 상황이고 앞으로 일정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내다 보셨나요? 네, 기본 및 실시 설계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제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시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고양시 시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제안방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고양시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까지 상황을 분석해봤는데 그래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황인데 붉은색 선이 고양시 확진자 수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재택치료자 수입니다. 예, 오른쪽으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가파르네요. 예, 확진자가 이제 20일 기준으로는 2,000명대로 다시 줄긴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확진자 3,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재택치료자도 그 지난주 목요일날 2,000명대를 돌파했고요. 뭐야 이거 셀프 치료야? 의료 시스템이 방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예.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 좀 챙겨주세요. 예, 첫째, 확진자도 아프면은 전화로 병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예.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위급 상황이면은 확진자도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진자가 전화 상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낮에는 이제 고양시 호흡기 질환을 담당하는 가까운 동네 병원에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은 처방을 해주시는데 감기약 등을 처방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가족이 지정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잡혀 있고요. 네. 그럼 병원 문 닫는 야간에는 어떻게 하냐? 예, 24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병원이 고양시에 두 곳 있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이제 번호가 나갈 텐데 네네. 예, 명지병원과 자인메디병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확진자인데 정말 아프면은 직접 병원 가서 대면 진료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네, 이제 원래 확진자는 원칙적으로는 집 밖으로 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 시에만 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자막 보이시죠? 이제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명지병원이랑 자인메디병원 이렇게 두 군데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24시간 상담센터랑은 다른 번호예요. 번호가 이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요건 이제 대면 진료하겠다는 거니까 꼭 이 번호로 연락하셔야 대면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방역 택시라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방역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 택시 전화번호는 자막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만 해당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예. 타 지역분들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분명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둥 파손으로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마두역 상가 건물 그랜드 프라자인데요. 그랜드 프라자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공식적인 안전 진단 결과 참 궁금했는데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네요. 네. 자, 이러면은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45일간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발표가 된 건데요. 중앙로 방향 쪽으로 기울었던 건물이 네.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지금 하여튼 건물이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또 지반 침하로 인해서 지금도 건물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뭔지 지난주에 그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다라고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예. 자, 정확히 원인을 뭐라고 보면 되는 네, 거예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게 최초에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도면과 공사가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좀 치명적이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집안 안반층까지 말뚝을 박아서 기초 공사가 진행됐어야 했어요. 원래는 그 도면대로라면은.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모래층 위에 불안전하게 떠 있는 구조로 시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지하층의 한쪽 벽이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벽으로 시공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설계 도면하고는 달라요. 이제 벽돌벽으로 시공을 하면서 약간 공간을 넓힌 것 같아요. 공간을 넓히려고 콘크리트로 시공을 안 했다. 요게 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흙이 섞인 지하수가 그 벽돌벽 사이로 유입이 됐던 거죠. 차수가 안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 원인이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건물 소유주들하고 고양시가 건물 보강 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건물을 재사용할지 아니면은 허물고 재건축을 할지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됐었어요. 자, 근데 불출마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음. 학교 방역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네. 세종시에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이제 불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유 장관의 측근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사실 작년부터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외곽 조직에서 정책 공약도 다 만들어놨다. 네. 거기다가 뭐 선거 사무실까지 받은 곳이 있다. 그런데 음. 작년 연말까지 방학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사퇴 시기가 좀 마땅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아쉬움을 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 장관 그만두는 게 오히려 역풍이 크고 또 당에 데미지를 줄 것 같은 이런 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네요. 네, 이게 또 이제 2년 전 상황을 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네. 본인은 또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때 개각 시기를 놓치면서 당시에도 출마를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번 연속, 2번 다 놓치게 됐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정치 인생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 아닌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음 총선 때가 돼봐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가 흔히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 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고양시 출퇴근 현황이 어떨지 살펴봤는데 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 시간을 한번 먼저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37.1분. 예. 그래서 의왕, 의정부, 김포에 이어서 경기도 내에서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시 네 번째. 출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열악 통행권자 비율이 20%. 10명 중 2명이 이제 해당된다, 고양시가.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수원, 성남은 열악 통행권자가 15%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출퇴근 거리를 살펴볼게요. 근데 네. 거리만 봤을 때는 16.3km로 경기도 내에서 의외로 짧은 편에 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퇴근 거리는 짧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 이런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 체계가 좀 열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수치로 드러난 셈이고요. 자, 그 밖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각각 이제 고양시 바깥에 타 지역으로 갈 때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것도 통계가 나왔네요. 요걸 살펴보니까 고양에서 군포시로 출근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83분. 이어서 포천은 76분, 성남 72분, 부천 72분 이렇게 걸렸고요. 고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 시간도 62분, 그러니까 1시간이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10명 중에 2명이 포함되군요. 서울 출퇴근자들의 평균이. 네, 맞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은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곧이어 치러질 지방선거는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예년 같으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창구가 좀 북적북적했을 텐데 올해는 등록 첫날인 18일 고양시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 봤더니 딱 2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자명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당에서 개인 플레이 자제하고 대선에 집중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번 선거구를 획정하는 정개특위 논의마저 이렇게 늦춰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치 신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 동구 장항동 일원에 조성되는 고양 방송영상밸리의 기반시설 공사가 17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착공식이 이미 지난해 5월에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지금 많이 늦어진 셈이네요. 네, 준공 시점도 당초 알려진 2023년보다 2년 6개월이나 늦어질 것 같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그림 방송영상밸리 조감도고요. 요 사업 부지에는 그 방송시설 용지와 함께 주상복합 그리고 단독주택 등 한 3,700호 정도의 주거시설도 들어서게 되는데요. 분양 시점은 2023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릉천 하구가 과도한 하천 정비공사로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이번 주 고양신문 6면 특집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웠던 그 흙 뚝방길을 뒤덮고 그 콘크리트 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아래로 깊이 3m에 이르는 죽음의 수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생태축이 단절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네, 요 건은 저희가 별도의 뉴스체크 영상으로도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자, 기사가 나가자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또 여기저기에서 요 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고양신문에서 지속적으로 기획 기사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